와, 이거 정말 맛있다. 레이첼, 내가 항상 말하던 그 양념이 이거였구나. 처음으로 동료들이 진심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레이첼은 그들에게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추천했고 몇몇은 실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레이첼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 그들은 지금에서야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걸까요? 자신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문화가 갑자기 트렌디해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레이첼은 조금 씁쓸했습니다. 뉴욕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어린 레이첼은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11살이 된 그해 겨울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2개의 일터를 오가며 가족을 부양했죠. 레이첼의 하루는 주로 혼자 지내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는 동생을 돌보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레이첼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토요일 오후 레이첼은 우연히 케이블 방송에서 한 한국 드라마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언어와 문화에 어리둥절했지만 드라마 속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에 금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비록 자막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주인공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과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레이첼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세상에는 이런 가족도 있구나. 레이첼은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그 드라마를 기다렸고 곧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로 한국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죠. 한국어 단어를 조금씩 배우며 드라마에서 들었던 표현들을 따라 말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레이첼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 레이첼은 용돈을 모아 중고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이야기들이 레이첼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뉴욕의 작은 방 안에서 레이첼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통해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질수록 그녀를 향한 주변의 시선은 따가워졌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미국에서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던 그 시절, 레이첼의 취향은 이상하고 괴짜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레이첼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는 이미 그녀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레이첼은 반 친구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호기심을 보였지만 곧 그들의 태도가 변했어요. 아시아 문화에 미쳐버렸네. 너 정말 이상해졌다라는 말들이 레이첼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레이첼이 지나갈 때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죠. 레이첼, 넌 왜 그런 이상한 문화에 빠져 있는 거야?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지내면 안 돼? 친구 메건의 말은 레이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된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레이첼은 노트북 속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시절 내내 레이첼은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물함에는 외계인 우주로 돌아가라는 쪽지가 붙기도 했고 체육 시간에는 팀을 짤 때 항상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레이첼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지켜나갔어요.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한국 요리 레시피를 따라하며
가족에게 새로운 맛을 소개했습니다. 이건 김치찌개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래.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가족들도 점차 레이첼이 만든 음식을 즐기게 되었어요. 특히 동생 에밀리는 레이첼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기도 했죠. 가족의 지지는 레이첼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학교에서의 시간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10대들의 잔인함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누군가 레이첼의 사진을 이상하게 편집해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그것은 빠르게 퍼져나갔죠. 레이첼은 종종 학교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좋아하는 K-팝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레이첼도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레이첼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뉴욕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게 된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 벽면은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의 포스터로 장식되었고 책장에는 한국 소설과 역사책이 가득했습니다. 주말마다 한국 요리를 만들며 온라인 친구들과 레시피를 공유하는 것이 그녀의 즐거움이었죠. 직장에서도 레이첼은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반응은 학창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레이첼은 여전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느꼈어요. 회식 자리에서 한국 식당을 제안했을 때 무시당하는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항상 그런 이국적인 것만 좋아하네. 우리는 그냥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자.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가 미국에서도 접근하기 쉬워졌고 조금씩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죠. 언젠가는 자신의 문화적 취향이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레이첼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 한국식 치킨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만 방문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점심시간마다 긴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그곳을 자주 찾았고 직원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죠. 가끔은 동료들을 데려가 한국 음식의 매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레이첼, 내가 항상 말하던 그 양념이 이거였구나. 처음으로 동료들이 진심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레이첼은 그들에게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추천했고 몇몇은 실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레이첼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 그들은 지금에서야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걸까요? 자신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문화가 갑자기 트렌디해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레이첼은 조금 씁쓸했습니다. 레이첼의 직장에서 팀 회식이 계획되었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새로 문을 연 한국 바비큐 레스토랑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인 브라이언은 곧바로 그 제안을 무시하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그것은 고등학교 시절 학급 파티 장소를 정할 때 레이첼의 의견이 무시되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무시당하는 느낌에 레이첼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레이첼, 미안하지만 대부분이 익숙한 음식을 원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브라이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레이첼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료 제시카가 자신이 최근에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동료들도 한국 음악과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죠. 레이첼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 봤어요. 정말 재미있죠? 레이첼, 너는 이런 거 오래전부터 봐왔잖아. 다른 추천작 있어? 갑자기 모든 시선이 레이첼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동료들이 진심으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직장에서 레이첼의 위치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레이첼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고등학교 시절 그녀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매건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새롭게 발견한 최애 음식이라고 적은 것을 보았을 때 레이첼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그때 좋아했을 때는 이상하다고 했으면서. 레이첼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를 지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보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요? 레이첼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준 한국 문화에 보답하는 길이자 자신을 인정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한 레이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만든 한국 요리 사진과 짧은 레시피를 공유했어요. 요리를 하는 과정,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완성된 요리의 모습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팔로워 수는 서서히 증가했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공유할게요. 이 요리는 한국 가정에서 가장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랍니다. 레이첼은 요리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리뷰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미국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니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계정은 지역 내에서 꽤 인기 있는 한국 문화 소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레이첼의 활동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마케팅 부서의 리사는 레이첼에게 회사 SNS 계정에 한국 문화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그것은 레이첼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지식과 열정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내 콘텐츠가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어.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잘 맞을 것 같아. 한번 기획안을 준비해 볼래? 레이첼은 밤낮으로 기획안을 준비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회사의 SNS 계정에 올린 한국 문화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회사의 이미지도 젊고 트렌디하게 변화시켰어요. 브라이언을 포함한 경영진도 레이첼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기쁨을 느꼈죠. 레이첼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는 이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했어요. 한국 문화를 통해 어려운 청소년기를 이겨낸 경험, 그리고 그 문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레이첼은 작은 영웅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통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한국문화 페스티벌에 초대받은 레이첼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주최위원회의 일원으로 초대받은 것이었어요. 그녀의 SNS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한국 문화 알리기가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여러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며 레이첼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어요. 이번 행사는 한국 음식, 음악, 영화, 그리고 전통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 축제가 될 거예요. 레이첼님의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행사 기획을 위한 미팅에서 레이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녀의 아이디어는 큰 호응을 얻었죠. 페스티벌 날짜가 다가오면서 레이첼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어요. 직장 일과 페스티벌 준비를 병행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레이첼에게 큰 에너지를 주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스티벌 소식을 접한 레이첼의 옛 친구들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그녀를 괴롭혔던 매건은 레이첼의 성공이 믿기지 않는다며 페스티벌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어요. 레이첼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페스티벌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페스티벌 당일 맨해튼 중심가는 한국의 색과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다양한 음식 부스에서는 맛있는 향기가 흘러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레이첼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오후에 열린 토크 세션에서 레이첼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 위안을 얻었던 경험, 주변의 무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관객들은 레이첼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큰 박수를 보냈죠. 제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희망과 위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토크 세션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레이첼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는 레이첼의 옛 친구들도 있었어요. 특히 매건은 눈물을 글썽이며 레이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레이첼은 잠시 긴장했지만 매건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레이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널 괴롭혔어. 오늘 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 매건의 고백에 레이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미 그 아픔을 넘어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레이첼은 매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것은 매건이 아니라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과거에 묶여있던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아, 매건. 우리 모두 성장했어. 어린 시절의 실수에 계속 묶여있을 필요는 없어. 그날 저녁 레이첼은 옛 친구들과 함께 페스티벌의 마지막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서로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레이첼은 이 순간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깊은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페스티벌이 끝난 후 레이첼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지역 신문과 온라인 매체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한 출판사에서는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지 않겠냐는 제안도 받았어요. 레이첼의 삶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레이첼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특별팀의 리더로 임명된 것입니다. 브라이언은 예전과 달리 레이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문화적 지식과 경험이 회사에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레이첼은 이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았지만 자신의 열정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레이첼, 내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했을 거야. 한국 시장에 대한 너의 이해는 정말 놀라워. 브라이언의 칭찬에 레이첼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열정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메건을 포함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레이첼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한국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들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한 사과와 용서, 그리고 서로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죠. 레이첼은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인지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상처가 이제는 완전히 아물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를 얼마나 잘못대했는지,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얼마나 용기 있고 진실된 사람인지 알겠어. 우리는 그저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너를 비난했지만 넌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았어. 친구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레이첼은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용서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레이첼의 삶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명한 문화 블로거이자 강연자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를 떠나 독립적인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고, 여러 기업에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레이첼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나라에 실제로 발을 딛는 순간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경험은 레이첼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그녀에게 더 깊은 문화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입니다. 한국 문화는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 저는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레이첼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문화적 다양성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의 경험이 양국 사이의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레이첼은 한국문화센터를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 수업, 요리교실,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어요. 센터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문화는 우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어야 해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문화적 차이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의 센터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가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레이첼은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화센터 개관식 날 레이첼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레이첼은 자신의 여정이 이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 센터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레이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편견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녀의 여정은 진정한 열정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레이첼은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